네, 한국제협방송 여성재 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갑, 을 관련 단어들이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처세술, 인간관계, 심리학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기계발서가 그것인데요. 작년보다 판매량이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출판과 어떤 기획이 늘고 있는 그런 분야는 바로 말하기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나를 표현하는 데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와 함께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저희 월요일 2부 시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기 앞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진경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경입니다.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는 미래에 부상할 직업과 스킬, 그리고 미래 직업 보고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 미래에 떠오를 만한 직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최적화 전문가와 극대화 전문가,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직업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직업 중 첫 번째 직업은 바로 변곡점 전문가입니다. 이 변곡점 전문가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찾아서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에 찾아올 기술들도 미리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고 보편화되기까지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가격으로 출시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얼리 어답터들에게 소개되어야 하고 또 방송 혹은 전문지를 통한 소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구촌의 대규모 인류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변곡점 전문가들은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찾아내서 기업인들에게 자세한 전략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미래 예측가들은 테크 스카웃이라고 불리면서 요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수많은 신기술 중에서 부상할 신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매입하며 전략적 제휴를 맺게 해주는 기술 스카우팅 전문가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기술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출시됐는지 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자 혹은 지원받았는지 알고 있으며 이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떤 부류층에서 좋아하며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갑자기 크게 어필돼서 동시에 이용할지 예측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용화했을 때 많은 고객이 제품을 선호하고 활용하게 되는지 그런 변곡점을 분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신기술을 상용화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바로 이 변곡점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미래 직업으로 떠오를 만한 직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여섯 번째 직업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섯 번째 직업은 바로 현존산업 종료가입니다. 현존산업 종료가란 산업의 생성과 종말을 미리 예측하고 사라질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존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인재와 능력을 육성시켜주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현존하는 산업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가령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가 왔고 이제 수백 년의 철기 시대가 가고 그래핀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연필심에 사용돼서 우리에게 친숙한 흑연은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된 평면들이 층으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이 흑연의 한 층을 바로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이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성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이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고요. 또한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해서 신축성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가히 꿈의 나노물질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가임과 노보셀로프 연구팀이 이 상호
창원에서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흑연에서 그래핀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그 공로로 이들은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에는 이제 상업적으로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려는 노력과 거대한 기업의 투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으로 저렴한 가격이 되면서 보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상이고요. 그러면서 현존하는 철강이 서서히 판매가 중지되면서 어느 한 변곡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철강보다 더 값싸고 강하며 또 가벼운 물질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철강 산업은 급격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겠죠. 5천년의 마차 산업이 자동차로 넘어가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마차 업체들에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재훈련시키고 또 자동차 인프라를 구성하는 산업에 직원을 고용하는 등 소프트 랜딩을 시도했었는데요. 현존 산업 종료가를 소개하면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이 꿈의 나노물질인 그래핀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 삶에도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오늘은 변곡점 전문가 그리고 현존 산업 종료가 이렇게 두 가지 미래에 급부상할 직업과 스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새롭고 풍성한 미래 직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직업 보고서의 황진경이었습니다. 네, 매주 알찬 내용으로 저희 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 조현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연봉 얼마야, 월급 얼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시간당 몸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네. 계산 안 해보셨죠? 네네. 그 생각 연봉 못했는데요. 3천만 원이면 네. 12달을 나누고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시간당 15,000원 정도 됩니다. 3천이요? 연봉 3천만 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 거치고 20년 거쳐서 한번 연봉이 정말 한 1억까지 올라갔다. 네네. 근데 여전히 20일만 일하고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조건이 똑같다라고 하면 시간당 몸값이 한 5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간 게 연봉 1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또 따져보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네. 시간을 많이 일하는 거죠. 근데 아. 이분이 그 회사를 나오면 시간당 몸값이 없는 거죠. 그렇긴 그러네요. 네, 네네. 퍼스널 브랜드를 갖는다는 건 네. 내가 어딘가에 고용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당 몸값이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가 아르바이트 최저가 5,52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 지금 연봉이 얼마인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시간당 몸값을 올리는 거에 조금 더 이 자기 개발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시간당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제 시간당 몸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이거부터 좀 산출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매주 이 시간 조현신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을 이제 소개만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직접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자,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영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선생으로 저희 브랜드를 꾸준하게 쌓아나가고 있는 네네. 오형숙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는 이제 자신의 역량에 맞는 커리어를 찾도록 코칭을 해서 좀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코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오 선생이라고 하니까 예, 오 대표님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뭔가 이런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예,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늘은 모시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대표님. 네, 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런 시간 진짜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왜 보통 네네. 그냥 소개할 때는 만나고 왔다 그래도 좀 생동감이 네네. 떨어지는데 직접 진짜 만나고 오셨냐 제가 맨날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래서 직접 만나셨군요.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오 선생님께서 네. 본인의 소개를 약간 겸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커리어 매칭 전문가 우리 보통 알면은 그냥 취업 컨설턴트, 잡
플래너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일 자체는. 네네. 그런데 커리어를 매칭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커리어와 맞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동기부여까지 해서 앞으로 이 뜨는 직업인지 이런 것까지를 역량을 다 확인을 하고 커리어 매칭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버전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서 아마 앞으로 굉장히 부각이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강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 선생님 지금 대표님께서 강추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그럴 만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다시 직접 여쭤볼게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험난한 일이기는 합니다. 네네. 물론 그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던 헤드헌터나 아니면은 좌플래너나 네네. 또는 커리어 컨설턴트 이런 그 직종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네네. 저 역시도 하고 있는 일은 좀 그러한 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있는 그 직종 내에서만 네네. 연결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영역까지도 대신 개척을 해서 네네. 그렇게 새로이 연결을 해줄 것이냐 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새로이 연결해 나가고 있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되게 잘 나오셨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벌써 프로의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헤드헌터 같은 거와 좀 차별화된 것은 일단 개개인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사람한테 진짜 맞는 거를 더 자세히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외 쪽으로 더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생님만의 어떤 특화된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의 길을 잘 구축해 오신 그 과정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3T로 저희가 선생님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키워드 3T. 저희가 우선 선생님의 재능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능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트레이닝 시간,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지 타임까지 오늘 오 선생님을 3T로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본인이 원래는 이제 조현심 대표님께서 대신 말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해야 돼서 조금 낯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T는 탤런트인데요. 네. 선생님의 그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자기의 전공을 찾아서 자기가 원했던 분야로 잘 매칭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저처럼 뜻하지 않은 정말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뻘짓이 하나의 실전의 경험이 돼서 그것이 또 다른 기회로 연결이 되고 나의 새로운 커리어로 자리를 잡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 세일즈에 굉장한 좀 재능이 있다라는 거는 대학교 때부터 많은 어떤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YBM 시사에 영어를 좀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사를 해서 나름 이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세일즈와 연관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생각보다 일을 나쁘그렇습니다만 너무 잘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세일즈 쪽에서 재능을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그것이 그냥 실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네. 되고요. 관리를 또 그렇게 탁월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점점 더 부끄러워지네요. 계속. 네. 그래서 또 그러한 이제 관리를 네. 잘 하다 보니까 네네. 관리를 하다 보면은 늘 다운되는 분들 다시 업시키는 그러한 역할들 저는 다운이 되는 한이 있어도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에 대한 재능 발견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많은 면담과 교육과 또 이런 그 상담 같은 네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남에게 나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지치고 다운되는 한이 네네. 있어도 남들한테는 굉장히 그것을 동기를 부여하고 마인드를 좀 업해주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현대인들이. 예, 다 네. 지쳤잖아요. 굉장히 다 많이 힘들고. 지쳐 네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좀 마인드를 잘 아울러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네네. 굉장히 포텐이 터질 수 있는, 1밖에는 안 되는 네. 그런 자신감들을 많이 업시킬 수 있는데 그런 네네. 재능이 있다는 거 발견을 했고요. 또 네네.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아. 예. 고객을 상담해야 되고 네네. 다수의 고객을 상담, 1대1의 고객을 상담 또는 조직원들에 대한 그 대상으로의 강의. 그래서 네네. 굉장히 말을
잘 하는구나. 아, 네. 라는 계속 부끄러워지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 네네. 재능을 또 강의의 네. 재능이 있구나 아, 발견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요약해서 또 정리하는 그런 재능, 또 영어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여행하고 또 이렇게 그걸 일적으로 네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재능들이 좀 잘 어우러져서 지금의 일까지 이렇게 잘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전 사실 처음에 오 선생님 보고 굉장히 이제 정적으로 차분한 그런 이미지시잖아요. 예, 저렇게 부끄러운 말씀 많이 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 역시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예.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많이 이제 흡인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네. 분들께 진짜 많은 힘을 북돋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말씀하시는 동안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재능들을 사실은 그냥 재능에 머물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처럼 이게 정말 자기 어떤 특장기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제가 제 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직종들을 아울러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인데 그들의 직업이나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했을 때 저도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고 커리어를 네네.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도 있고 그쵸.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좀 다양한 정보, 끊임없이 서치하고 공부하고 네. 다시 또 그것을 적고 저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을 정말 대단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연을 하고 네네. 고객과의 상담 또는 강연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아나운서님, 저기 MC님께서도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저요? 예, 네. 아, 귀에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네. 보이스 트레이닝을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녹취하고 들어보고 이거 아닌데 네네.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트레이닝도 나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속도, 뭐 억양, 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힘든 좀 부분이죠. 세심하게 네네.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로 굉장히 좀 억압할 정도의 수준까지도 네.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앞서서 재능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이 훈련 시간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 선생님께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되신 것 텐데요. 그런 뭐 훈련 과정이나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일을 겪다 보면 정말로 당연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희 3티 중에 마지막 이 타임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세 번째, 시간을 견디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네. 기회가 오더라도 시간을 견뎠느냐 견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딱 연륜이 느껴지는 멘트예요. 딱 그거. 네네. 사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연약해 보이세요. 근데 대표님이 굉장히- 옆에 계시니까 더 연약해 보이세요.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정신력이 체력을 지배하느냐, 체력이 네. 정신력을 지배하느냐라고 굉장히 반문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답은 체력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한번 제가 뭘 마음을 먹으면 절대 포기를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내와 끈기의 시간이 결국에는 일정 시간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게끔 도와줬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제가 지금 집이 춘천이고 아, 직장은 네. 강남인데요. 아. 5년을 지금 이제 출퇴근을 하고 춘천에서 있습니다. 강남을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뭐 사뿐하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왔다 갔다 할 운전? 수 있는데 직접 하셔가지고? 네, 운전을 해서는 절대 못 다닙니다. 아, 예, 네. 버스나 뭐 아. 이제 ITX 이런 걸 대단하시네요. 이용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5년여를 춘천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저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인내와 끈기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조윤진 대표님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많은 분들 만나뵀는데 공통적으로 단 분들 다 말씀하시는 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공통으로 다 필요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오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아낌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조윤진 대표님 평소에 굉장히 두 분이 막역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 선생님 전해주신 이 3T가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정 부분 다 맞고요. 네네. 이제 여기에 제가 여기 많은 경력 단절녀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본인의 이렇게 재능이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건 그 네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면서 잘 버텼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해볼 기회가 많아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재능도 있구나, 이런 재능도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으로 찾는 게 재능이 아니거든요. 부딪혀서 경험해야 찾을 수 있는 게 재능이니까 네. 내가 도저히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시는 그 일에서 성과를 내시면 다른 일을 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잘할 때 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 선생이 걸었던 길들도 네네.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친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아예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네네. 잘해서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글로벌 커리어 매칭이라는 분야를 개척해서 당당하게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이 오영수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자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뭐 이루어질 수 있는 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5천만 국민이 자기의 커리어를 행복하게 찾아가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된 글로벌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만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스펙이 결국 기회가 되고 커리어가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설사 지금 현재는 좀 뻘짓처럼 의미 없는 일들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네네.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견뎌주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실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자, 특별히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셔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큰 힘 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영수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윤심 대표님께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생활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네네.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 네네. 왜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제가 참 타협을 잘해요, 제 자신이랑. 그죠? 네네. 다른 사람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하고 타협 안 하고 웬만하면 협상 나하고. 타협을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는 그 타협점이 다릅니다.
고수는 우리가 네. 생각할 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넘어가는데 하수는 그냥 뻔한 수준에서 네. 타협하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죠. 그죠, 나 다 나름대로 했다. 네네. 이제 이런 건데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 어떤 사점을 넘게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만들기까지 어떤 그 고점을 넘는 것처럼 네. 스스로 그거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기준을 낮추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마라라고 저한테 마치 일침을 가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라. 왜 보통 지금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보통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생각이지 현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등산을 예로 들면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 등산 시작해서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룰루랄라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또 내려와서 그냥 놀고 먹고 이러고 끝내고 싶은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정상에 가면 다른 정상이 보입니다. 방향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정상에 한번 가봤던 사람들은 네. 쉽게 분야를 바꿔서도 다시 그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걸 진짜 잘해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할 때 그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공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표님께서 멘토해 주신 내용이 다 저를 매우 찔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만 골라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라 하는 말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항상 3가지씩 방법 알려주시는데요. 마지막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 멘토를 만나라. 멘토를 만나라. 네, 대부분 내가 어느 분야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이미 그 분야에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나 멘토나 고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그 일을 자기가 처음 하는 것처럼 막 이 아랫단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멘토를 만난다는 건 어떤 삶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데 네. 제가 처음 이 멘토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멘토가 신인 줄 알았던 거죠. 아, 네네. 멘토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런 게 멘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멘토를 분야별 멘토를 정하면 네네. 내가 무언가 이 결정을 하거나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관련된 멘토, 건강 멘토, 아. 재정 멘토, 네. 여가 멘토, 영성 멘토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멘토를 찾으면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멘토를 만나라고 해서 꼭 직접 가서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직접 가서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사람을 그래요? 만나서 얻는 게 다르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책을 통해서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워낙 인터넷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검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네네. 그쪽으로 SNS를 통해서도 네, 할수 지금 현재 있죠. 내 상황에 어떤 걸 상황을 알리고 네. 글을 써서 그분한테 어떤 그 응원의 메시지나 이런 게 오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추구해 보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2015년에 버킷리스트 15개, 이미 시작한 지 벌써 3월이니까 꽤 지나긴 했어도 15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현심 대표님의 멘토링에 이어서 저희가 바로 이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좀 배워가야 될 텐데요. 자, 지난주에는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15개를 정하라고 해서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현심 대표님께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 대표님의 그 버킷리스트를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하게 이렇게 소소한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정해주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단순히 일에서 일 잘하자 이게 아니라 일 중에서도 어떤 일이 이제 한 5개 정도 나눠서 하니까 15개가 진짜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일단 저기 내년 2020년에 양보하세요. 20개는. 네, 그러니까요. 올해는 15개, 네네. 내년에는 16개 이렇게 하나하나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가족과 함께 해보는 거 되게 좋아요. 아. 가족이 함께 이룰 버킷리스트. 네네. 이거는 15개씩 하긴 그러니까 네. 올해는 우리가 3개는 꼭 같이 해보자. 여행지도 미리 선정해서 맞아요. 여행지
어딘지도 이렇게 네. 미리 사진도 붙여놓고 그 하면 대표님께서 제주도 여행 가기 이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것도 네. 구체적으로 3박 4일. 맞아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라산 등반은 꼭 하기 뭐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이루어질 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얼마나 그거 가져가 보채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훨씬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생활 습관은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왜 멘토를 만나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멘토를 그냥 만나면 되게 막연해요. 그죠? 갑자기. 그쵸. 그래서 일단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꾼 사람.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건데요. 네네. 이게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좋은 사람만 만나진 않아요. 부정적인 네. 사람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아, 만나는데 제가 네네. 여기다가 샘플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야. 네. 진짜 그리고 계시네요. 네. 자, 이거 혹시 클로즈업 가능하세요? 여기 네. 하나 보면 웃는 네. 모습은 내 인생을 바꾼 네.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보기만 생각만 해도 웃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 네. 사람 이름을 요 밑에다 적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웃는 사람 밑에 누구,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긍정적이었는지를 3명을 적고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등쳤대거나 네네. 아니면 내 돈을 좀 갖고 튀었대거나 네, 이런 네. 사람 보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나를 무시했대거나. 그럼 그 사람을 이름을 쓰고 그 이유를 쓰다 보면 내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려보면 되게 재밌으세요, 네. 이거 해보시면. 그림은 꼭 그렇게 초딩 수준으로 안 그려도 되죠? 그럼 더 잘 더 잘 그려도 그려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꼭 이렇게 뭐 자기가 뭐 어떤 사기를 당했던지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삶을 살아오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냥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살짝의 기분 나쁨을 전해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놓고 내 인간관계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보는 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생활습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퍼스널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예, 책 읽기 프로젝트죠.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이분은 1억 5천만 명의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SNS 혹시 링크드인 아세요? 알죠. 거기에 차업자가 네네. 쓴 책입니다. 네.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왜 보통 최고로 만드는 거에 동기부여 많이 하고 뭐 좋은 책 읽으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 딱 어떤 컨셉으로 이 글을 썼냐.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어느 순간 등장한 게 아니라 자신이라는 작은 신생 벤처 기업을 먼저 경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결국 자기 경영에 성공한 사람이 굴지의 대기업의 CEO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맥의 중요성을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그 최고로 만드는지를 구체적인 비법을 거기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조금은 실전적인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이런 최고, 뭐 이런 1등 이런 단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이런 책처럼 최고 1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실은 아유,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기피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책 소개를 들어보니까 저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보통 생각이 듭니다. 네, SNS 이런 거 그냥 막연하게 막 하는 거에 네. 조금은 전략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올리는 글들이라든지 우울하다 네. 이런 게 결국은 나한테는 나중에 다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울할 땐 그냥 혼자 우울하시고 네, 네. 이게 어쨌든 그 퍼스널 브랜드의 이 SNS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PR 도구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책 소개까지 다 마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까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잖아요. 예, 대표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확실히 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네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맨날 자화자찬하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것 알찼다고 같아요. 매일매일.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네. 지금 여지까지 한 4분 정도를 계속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 네.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이렇게 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나름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한다.
자기 개발의 수준을 조금 올려주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 말고 야 진짜 열심히 잘한다. 남들이 봐도 열심히 했어요.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자타공인 이런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항상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힐링도 많이 되면서 많이 기운도 그 에너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내용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말을요,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